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뭘 얘기한다고 했냐면 정동사와 준동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네. 정동사와 준동사. 그리고 오늘 only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only 있는 문장이 도치되었다라는 얘기는 했나요? 네. 그거는 했어요? only는 왜 도치한다고 했어요? 부정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정동사와 준동사라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원래 선생님이 고등부로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야. 정동사, 준동사. 그리고 정동사, 준동사를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문장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장 속에서 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 동사가 무슨 동사였냐 그러면 딱 두 가지야. 정동사와 준동사. 알겠니? 네. 비동사요, 일반 동사요, 자동사요, 타동사요, 조동사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정동사와 준동사요. 문장 속에 동사가 등장을 했으면 이 동사가 정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구별하는 게 1번이야. 알겠어요? 안 써도 돼. 들어. 일단 나중에 쓸 시간 주던가 아니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 그럼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둘 중 하나가 어떤 건지 알면 우리가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정동사라는 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사 있지, 문장에서. 정동사는 문장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동사야. 그냥 우리가 너 이 문장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야? 했을 때 그 동사라고 답하는 게 정동사야. 알겠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아니면 나머지 동사가 나오면 다 준동사라는 얘기지. 그렇지? 준동사는 뭘 얘기하냐면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조동사? 분사가 있죠. 분사가 있죠. 분사.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얘들 생긴 모양이 있잖아. 요렇게 안 생긴 동사가 문장에 있어. 그 무조건 뭐야? 정동사. 알았어요?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거는 준동사야. 자, 얘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만 생기지는 않아서 요렇게 생긴 게 부정사야. 자, 얘 어떻게 생겼니? ing 붙였어. 얘 어떻게 생겼니? ing하고 pp. pp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pp. 알겠죠? ed 붙은 건 ed가 붙어있는 놈은 정동사도 되고 pp도 된다.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뭐가 가장 골치 아프다? ed 붙은 놈이 가장 골치 아파. 왜? 얘가 정동사인지 아니면 pp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정식 동사란 뜻의 정동사잖니. 얘는 동사에 준한다. 동사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다시. 얘는 정식 동사야. 얘가 동사고. 얘는 동사에 준해. 그냥 동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문장에서 동사는 필수야. 얘는 필수가 아니야.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수가 달라져. 얘는 없으면 문장이 안 돼. 알겠니, 하진? 딴짓 하지 마. 집중해서 들어도 이게 안 될 판에. 자,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돼. 얘는 말 그대로 명사가 돼. 우리가 분사를 얘기했을 때 이 분사는 둘 다 뭐냐면 형용사야. 알겠어? 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다 뭐로 만들어졌어? 동사로 만들어졌지. 준동사는 동사로 만들었어. 동사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장에서 어떻게 쓰인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는 준동사라고 한다. 근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니?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니? 그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승현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문장을 행하는. 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너네들 많이 들었지? 네. 어떤 게 의미상의 주어야? 그? 준동사를 행하는 주체. 어? 준동사를 하는 주체. 준동사를 행하는 주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거의 근접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했니? 자, 얘 정동사, 얘 준동사.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놈은 무조건 뭐가 있어? 주어가 있어. 무조건 주어가 다 있어. 그 주어를 제대로 못 밝혀. 그러면 누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알았어요? 그걸 모른다? 그럼 내용을 모르는 거야. 야, 봐봐. 얘네는 문장에서 같이 한 문장에서 동시에 존재해 안 해?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존재하는데 얘의 주어하고 얘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똑같이 본다든가 같은데 똑같이 다르게 본다든가 다른데 똑같이 본다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충 대강 애들이 뭘 얘기하냐면 의미상의 주어하면 for 플러스 목적격 뭐 이딴 것만 알죠. 그렇죠? 그거는 의미상의 주어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야. 그 의미상의 주어도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네. 의미상 주어 여기 설명할 거를 놔두고. 자, 이제부터 갑시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요렇게 생기지 않은 놈은 무조건 뭐다? 문장에서 정동사. 알겠어? 그러면 문장에 보니까 will이 있어. 얘는 무슨 동사야? 초동사. 이렇게 대답해. 미친 거 아니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문장에는 동사가 2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니네가 하나 만들어냈네 조동사로? 그렇잖아. will이 뭐야? 정동사죠. 조동사 아니죠. 그죠? 정동사면서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왜? will이라든가 이런 조동사들은 뭐가 없어. 이렇게 못 만들잖아. 그렇지? 그럼 조동사는 무조건 정동사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는 거야. 근데 무조건 얘들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분사라는 놈이 문제예요. 이 분사가. 이 분사 중에서 정동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정동사가 되는 케이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시험 문제 1번이 너 정동사하고 준동사 구별할 줄 알아 몰라? 이게 수능 어법의 1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어법을 물어보는 거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그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사는 효용사인데 정동사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봐.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거 동사 아니야. 그거 뭐야? 효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비동사가 있어. 비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된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진행형 비동사라고 했잖아. 그지? 네. 진행형. 자, 그 다음에 또 비동사에다가 pp를 한 거 이거 뭐라고 하지? 수동태. 그렇지, 수동태라고 해요. 자, 또 have 동사에다가 pp를 한 걸 뭐라고 하지? 완료형이라고 하지. 그지? 자, 요렇게 됐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거 형용사고 얘만 동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알았어? 근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 그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하나의 동사에서 다 배운 거 아니니? 그리고 이걸 동사로 합해서 하나의 동사, 예를 들어서 have been ing도 하나의 동사야. 이해되니? 이게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세요. 얘는 정동사. 요런 케이스는 정동사. 이해돼? 그럼 ing는 어떠니? ing는 앞에 비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야? ing는 앞에 비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준동사. 둘 중 하나잖아. 그죠? 그럼 pp는 비동사하고 have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야? 효용사. 알겠니? 그렇게 외우는 거야. 이해됐어? 요런 케이스야.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실전 문제. 한 문장에 정동사의 개수.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썼더니 틀렸대. 이렇게 쓴다.
알았어요? 개수 이렇게 씁니다. 한 문장에 정동사의 개수 몇 개일까? 한 개에서 두 개. 응? 한 개 아니면 두 개. 진짜? 너 문장들 다 세봤어? 네가? 네, 아니요. 아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지? 동사 하나 있고 부동사 하나 동사. 접속사였어. 어? 다 쓰고 있는 거 무한 개. 무한 개? 여러 개. 여러 개? 네. I love you. 네. 한 개. 그거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무한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I love you, I hate you, and I like you. 잘 들어. 접속사 플러스 1. 어떻게? 접속사 플러스 1이다. 야, 접속사가 어떤 건지 알아? 접속사하고 접속 부사를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접속사가 있으면 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정상이야. 이게 기본이야. 알겠어? 그리고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했어?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했으면 중간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야. 요까지 하고 문장 끝났어? 그럼 문장이 아니야. 그냥 한 개 부사만 쓴 거야. 단어 하나, usually 뭐 이런 거 쓴 것처럼 단어 하나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시작을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컴마가 나오고 불친절할 때 컴마가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주요한 절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얘기해. 근데 너네들이 이거를 뭐로 바꿔?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분사구문은 뭐랑 똑같은 거야? 부사절과 똑같은 거야. 알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그 동사가 어떤 동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 그러면 다 정동사. 알겠니? 무조건 정동사. 그럼 무조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어? 그럼 문장에 정동사가 몇 개 있어? 두 개. 세 개 있을 수 있니? 없어. 그러면 한 개만 있을 수 있니? 없어. 무조건 접속사 플러스 원이야. 알겠어? 이걸 기억해. 이걸 꼭 기억해. 이게 너 주어하고 동사 찾을 수 있어? 없어를 물어봐. 옛날 옛적에 서울대라는 대학이 있어. 우리나라에. 국립대학이야. 알지? 응? 이 동네에서 잘 못 가는 그 대학이 한 거야. 응? 그 대학에서 본고사라는 걸 치렀어. 그 본고사가 뭐냐면 자 수능 같은 건 자격고사로 두는 거야. 응? 그 자격고사를 패스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야. 몇 점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럼 각 학교를 지원해. 그럼 그 학교에서 자기네 자체 시험 문제를 내서 시험을 봐.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냈겠니? 주관식, 객관식, 뭐 서술형 막 냈겠지, 그렇지? 그때 냈던 문제 중에서 뭘 물어봤냐면 너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나오면 S 붙는 거 알아 몰라를 서울대학교에서 내. 알아? 그럼 she 다음에 she loves 하고 그런 거 물어봤겠니? 절대 아니죠. 주어가 열나 길어. 그리고 컴마 뒤에 동사가 나와. 어? 근데 이런단 말이야. 야, 여러분 이게 식자우한이 뭐다? 식자우한이 무슨 말이야? 어? 적당히 아는 건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야. 어? 아는 게 병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딱 보면 뭐예요? 요런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여기 컴마 다음에 ing 쓰면 맞아? 근데 아니었어. 여기에 그냥 정동사를 써야만 답이었던 거야. 이런 걸 내요. 근데 이 앞부분이 대단히 복잡해. 그럼 여기까지가 다 뭐였다라는 거야? 컴마가 찍혔지만 주어였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제 명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 꾸며주는 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컴마가 또 등장을 하고 자 이렇게 컴마가 두 개를 등장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 ing를 딱 써놓고 이 ing가 맞니 틀리니 하고 물어본다고. 틀렸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두 줄이 돼도 행으로 두 행이 이만큼 써졌어도 이때까지는 주어만 얘기한 거야.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거든. 동사가 안 나오고 ing가 나왔어. 그래서 틀렸어요. 알았어요? 정동사의 개수 아셔야 돼요. 정동사의 개수는 뭐라고?
접속사의 수 플러스 1이라는 거. 그런데 주의할 점도 이 접속사에는 뭐가 포함된다? 관계사와 의문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관계사 의문사는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그죠? 뭘 빼고? that 빼고. 알았어요? 그걸 꼭 기억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 문장에 관계사가 하나 있어. 접속사가 하나 있어. 동사 몇 개야? 두 개란다. 세 개. 관계사가 하나 있어. 의문사가 하나 있어. 접속사가 하나 있어. 그럼 동사 몇 개야? 네 개. 네 개. 알겠어요?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세요. 정동사예요. 요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요 모양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필기기 포즈 할 줄 알아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눌러주세요. 자, 문장에서 요걸 안다라는 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파악했지. 그럼 그 문장의 해석은 50% 이상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간단해요. 여기 살짝 지워볼게 이제. 자, 모든 동사에는 주어가 있어요. 모든 동사에는 어떤 형태의 동사도 어떤 형태의 동사이든 간에 무조건 동사는 주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예문을 써요. 집에 가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여기에 또 정동사가 어디 있어? 원수. 이게 정동사. 얘 뭐예요? 부정사. 준동사죠. 그렇죠? 부정사, 준동사. 그리고 얘는 이 문장의 목적어예요. 그죠? 자, 그럼 원투의 주어 뭐예요? I. 투고 누가 하죠? I.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m이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 같은 생각해도 돼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자, 모든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이거 간단하게 쓸게. 자, 그럼 이게 뭐라고 해석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가주어, 준주어 있고 다 알죠. 그죠? 그러면 to study의 주어가 누구예요? 너. 너가 아니죠. 모르죠 이건 상태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어가 안 밝힐 때는 뭐야? 일반 주어가 주어 있거나 아니면 너랑 나랑 대화하는 관계에서 뻔히 알아. 그럼 굳이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for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부정사의 주체가 앞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부정사가 뜨기 전까지. 앞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정사의 준동사의 주어를 밝히고 싶을 때는 뭐야?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부정사의 경우 이게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쓸 필요가 없다 이거. 자, 요것도 이렇게 봐봐. 이걸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you를 딱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want you to go. 보기 싫다는 얘기야. 네가 꺼져 집으로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난 네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그럼 이때 you는 want to의 목적어. 그죠? 네. to go의 의미상의 주어는 I가 아니라 이제는 you.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for를 쓰면 want to의 목적어는 전치도 안 붙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 이딴 거는 어떻게 된다? 의미상의 주어의 일부에 불과하다. 알겠어? 근데 우리는 뭐야? 동명사의 목적어, 아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쓰죠? 어떻게 쓰죠? 자,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윤종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창문 좀 열어주겠니? 원래 있는 대로 해석하면 창문을 열어서 실시한. 창문을 열리는 걸 꺼리니 그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의 주어 뭐? you. 정동사 뭐? mind. 오프닝은 준동사 동명사죠? 네. mind의 목적어야. 오프닝의 주어 누구? 위가. 오프닝의 주어 you. 그럼 뭐야? 창문 좀 열어주겠니?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잘 들리지도 않을 수 있어. 실제로.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했어요. 근데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얘기했어. 금방 팍 지나가 버려. 근데 여기에 뭘 넣냐면 지금 선생님이 my라는 말을 넣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응? 방문 열어도 돼. 내가 창문 열어도 되겠니?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되겠니? 이런 얘기야. 위에 거는 야 창문 좀 열어줄래? 이거 나 창문 열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 이해돼요?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쓰는데 목적격을 써도 돼요. 뭐도 된다? 목적격도 된다. 그런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굳이 낸다면 주격을 갖다 집어넣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거야. 틀리죠? 주격은 안 쓴다. 분사는 자동으로 그 문장에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분사는 응? 됐죠? 그러면 only by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 이제 2번에 거기 해석 안 했어? 네. 자, only by doing this 여기까지 by doing this가 뭐뭐 함으로써잖아요. 그죠? 그 뭐뭐 함으로써라는 부사를 강조하려고 문장 앞으로 냈어. 그런데 only가 같이 따라온 거야. 그죠? 네. 그 뭐 함으로써만 이것을 함으로써만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앞에 내용 보세요. 쓸모있고 재미난 정보를 줘서만이 이런 얘기야. 그렇게 줘야만 can you 도치가 돼 있죠. Can you create an interest audience? 자, 너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흥미를 갖고 있는 청중을 만들어낼 수 있대. 알았어? 여기 주의할 점. interested로 쓸 거냐, interested로 쓸 거냐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둘 다 형용사예요. 그죠? ing, pp인데 앞에 비동사, 해부동사 없잖아. 그럼 형용사잖아. 이해되니? 누구 꾸며? 항상 꾸밈을 받는 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청중의 입장에서 흥미를 주는 거니 흥미를 받은 거니? 그러니까 pp. 알겠어요? 우리말 해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알았어? 우리말 해석과 관계 없다. 그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흥미를 갖고 있는 뭐야? 청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청중들에게 이런 얘기야. 그 에게가 어디 있어? 선생님이 지금 청중들에게 했는데 그 에게가 어디 있어? 투야. 알았어? 에게가. 자, 이때 that은 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that은. 응? 크게 얘기해. 틀리면 어때? 나이스. 그렇죠. whom으로 바꿀 수 있어. to whom이에요. 알겠어요? to whom. 이해돼요? 네. 자, 보세요. 그 청중들에게 you will then 그러면 네가 뭐 할 수 있어? be able to sell. 팔 수가 있다고. 즉 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흥미있는 청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고 이 목적어는 오디언스가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 to의 목적어. to가 뭔데?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를 뭐라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므로 걔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근데 to that이라고 쓸 수는 있다 없다? to whom이라고 쓴다. to가 앞으로 오면. 이해되니? 그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문법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So, 그래서 the best way to be successful with a business block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럼 최상의 방법인데 무슨 방법이야? 뒤에 부정사 왔어. 그럼 당연히 way 꾸며겠지. be successful 성공하는 최상의 방법. 어디에서? with a business block 사업용 블로그와 함께 성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다. 뭐 하는 거다? to write about
쓰는 거다. 뭐에 관해서? things. 것들에 관해서 쓰는 거다. 물건 아니죠. 어떤 것들이냐면 that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that 나오면 뭐 한다고? 그 얘기는 안 했어? 선생님이? 했어 안 했어? 했을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요. 독해에서는 말이죠. 문법을 따져가면서도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기초를 가르치니까 기본을 가르치니까 문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정확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전의 문법에 실전에 너네가 모의고사를 봐. 지금 1학년 모의고사든 3학년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보면 문법은 촥 날려버려야 돼. 문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 이건 어떤 문법 관계, 어떤 문법 관계 이러다 보면 시간 나가. 알았어요? 문법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자 뭐냐면 여기서 things 나왔잖아. 그래서 독해가 되려면 things가 명사지. 아니? 자 명사 다음에 독해에서 말하는 거야. 독해에서 말할 때 명사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니. 그러면 얘가 뭔지 따지지 말라고. 제발 부탁해. 얘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이런 거 따지고 있지? 그럼 넌 망했어. 알았어요? 그거 따지고 있으면 망한 거야. 무조건 망한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이지? 독해할 때는. 이걸 언제 따지고 있어? 이거 나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명사 다음에 이거 나오는 순간 얘 꾸며준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어요? 대신에 WH가 나오잖아? 문장에서?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안 나와? 틀린 거야. 알았어요? 틀린 거라고 안 나오면. 자, 동사, 선생님 동사만 하면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이제? 정동사.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사 어디 있어?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거 한 번만 끊어봐. 그러면 다 어디서 끊어? 너네 여기서 끊지. 그치?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이게? 봐? 야, 이렇게 끊니? 끊어, 안 끊어? 안 끊지?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수식해 줄 거든? 근데 이걸 왜 끊어? 한 덩어리인데? 얘는 짧아서 앞에서 수식했을 뿐이야. 얘는 길어서, 영어를 길면 뒤로 가니까. 길어서 뒤에서 수식했을 뿐이야. 근데 여기서 얘를 끊는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바보 아니니? 이걸 가로 묶어서 다 버리는 건 얘기가 돼요. 요런 구조로 문장이 나왔지? 그럼 얘는 다 없어져도 문장에 전혀 지장을 안 줘. 알았어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야. 얘는 다 뭐에 해당이 돼? 형용사에 해당이 돼. 마치 뭐와 똑같아?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이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끊는다고. 무조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사.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 두 번째 동사가 안 나왔어? 그건 문장이 아니야. 알겠어요? 왜?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조건? 아 무조건이 아니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진짜 좋고 얘가 뭐야? 동사. 비로소 동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두 번째 동사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다시 가자. 독해할 때 명사. 이게 문장 중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문장 중간에 있던 앞에 있던 명사가 등장했는데 명사 다음에 바로 대신나 WH가 나와. 그럼 이게 무슨 신호야? 얘를 설명하겠다는 신호야. 안 끝났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the man who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뭐야? the man 아직 안 끝났거든? 이런 얘기야. I met on the way home.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만난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 It's your father 이렇게. 알았어? 그렇게 가는 거야. 설명할 게 더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동사까지 가는 거야. 문장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면 100% 이 모양이 안 나오면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를 기억하세요. 간혹 두 번째 동사가 아니고 컴마로 끝나는 수도 있고 접속사로 and 같은 거로 끝나는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끊기는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이거 해석. 어? 이거 명명동이라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명동과 비슷한 거야. 네, 명명동. 명명동 설명했어? 명명동과 마찬가지로 얘도 요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명명동은 근데 요게 없잖아요. 그죠? 명명동은 요게 없는 거고
이거 명령동도 관계대명사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없을 뿐인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설명하겠다는 신호다. 근데 100% 그러니? 아니야. 그럼 이게 다 관계대명사인 줄 알아? 아니에요. 얘는 뭐 거의 100% 관계대명사. 얘는 뭐예요? 97.23%. 그럼 얘가 뭐일 수도 있어? 접속사일 수도 있어. 접속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 동격이라고 얘기를 해. 야, 그럼 얘하고 이 대절하고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 같은 거는 얘를 뭐 한 거야? 설명한 거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따지고 있다? 그것도 해석하고 있는데 바보죠. 알았어요? 바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법적으로 물어볼 때만 그걸 따지세요. 문법적으로 물어볼 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와봅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알아둬야 돼요. 최상의 방법 뭐하는 상업용 블로그를 갖고 성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쓰는 건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Your audience will be interested in. 이때도 in의 목적어가 뭐야? things. 알겠어? in의 목적어가 뭐라고? things. 그렇게 되는 거야. 청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오호.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 자, 3번 답을 얘기해보죠. 답. 3번 답. 자, 자녀에게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자기 건 마지막 그대로 있으면 돼요. 자녀에게, 자식에게 마음대로 써도 되죠.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게 이 글의 뭐다? 주장이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자식에게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그다지 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빨리. 그죠? 저거는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밑줄을 그어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therefore 있죠. therefore 찾았어요? therefore 동그라미 쳐놓고 therefore는 뭐 할 때 써요? 뭔가 결과를 얘기할 때 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show your child good examples of life by your action.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글의 후반부에 그것도 글의 후반부야. 글의 전반부도 괜찮고 문장에서 명령문을 썼어요. 명령문 해놓고 써보세요. 명령문 해놓고. 글의 후반부의 명령문, 글쓴이의 강한 주장. 뭐라고요? 글의 후반부의 명령문, 글쓴이의 강한 주장. 그죠? 감히 어떻게 독자한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글쓴이의 강한 주장. 알겠죠? 네. 근데 여기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Show your child good examples.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기초 단계니까 우리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당분간 진도는 천천히 갈 거야. 알겠죠? We are always teaching our children something by our words and our actions. 했어요. 자,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있어. 목적어가 두 개죠. A에게 B를. Our children.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는데 something. 뭔가를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니?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런 얘기죠.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문장. They learn from seeing. 그래서 they는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식들은 배우는데 뭐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즉 보면서 배운다 이런 얘기야. They learn from 계속 자식들이야. 자식들은 배우는데 뭐로부터 배워? 듣고. 그 다음에 overhearing이라는 것은 뭐야? 귓전으로 듣는 거. 우연히 듣는 거. 알았어? 귓전으로 이렇게 듣는 거. 그걸 overhear라고 얘기해. 우연히 들어서 배워. Children share the knowledge of their parents. 자, 그리고 자식들은 share. 뭐니? 공유해. 뭘 공유해? 가치들을. 근데 누구의 가치야? 자기 부모님들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관한 부모님의 가치. 부모님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해. 그 다음에 our priorities and principles and our examples of good behavior 몇 가지 주어고 prioritize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단어야. 알겠죠? 우선사항, 우선순위. 알았어요? prioritize. prior가 뭐뭐 앞에 이런 뜻이고요. OR까지 하면 뭐뭐 앞에 라는 부사가 돼요. Our priorities, 우리의 우선사항과 원칙들, 그리고 우리의 예, 뭐의 예? 이때 우리는 누구니? 우리 성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른이에요.
얘인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훌륭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모범이죠. 얘들이. 그런 모범들이 can teach our children.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자, teach 다음에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잖아. 그럼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가리키다. 이렇게도 되고 하는 법을 가리키다 그럴 때. 즉 무슨 말이냐면 children 다음에 to take 했지. 그 to take 대신에 how to take라고 써도 틀리지 않는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는 법을 가리킨다. 괜찮다고. 자, 그런데 take the high road. high road가 뭐 high road 있고 low road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high road라는 건 올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고 높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 즉 부모로서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과 원칙들과 그리고 훌륭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본보기야. 이그제플은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어. 자식들에게 뭐를?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지? 언제 그러냐면 when other roads look tempting. 자, 다른 길들이 어떨 때? tempting. 뭐처럼 보이니?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알았어요? 다른 길들이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게. Remember. 여기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명심해. 명령문이잖아. 대디하라는 것을. Children do not learn the values. 아이들은 그런 가치를 배우지 않는다고. 자, 그런 가치가 무슨 가치야? 대디아가 꾸며주는 가치. 그죠? 명대똥이에요. 명대똥은 봐봐.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온다고 해서 100%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명사 다음에 100% 관계된 대시 나온다고 해서 명대똥은 100%예요. 100%. 명대똥이 나오죠? 그럼 100%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외우세요? 명대똥이 나오면 뭐라고? 100%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때 대 대신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위치나 후가 될 수도 있다. 알았어요? 100%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얘 주어 누구니? 얘야.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 나오죠? 쉬운 문제로. 여기 S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얘가겠죠. 오케이? 100% 꾸며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명대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무조건 주격 관계되면서. 그럼 대디아 당연히 뭐 하겠니? 밸류주 꾸며준다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냥 가치가 아니죠? 대디아가 설명해주는 가치잖아. 이해되니? 그런 가치는 배우지 않는다고. 알았어요? 그걸 명심해.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배우지 않냐면 make up,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성하다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구성하는. 뭘 구성하냐면 strong character. 자, 강한 인격 이래도 되는데 확고한 인격이라고 하세요. 자, 캐릭터. 인격. 자, 이건 4개를 외우자. 4개. 자, 어? CH 같은데요? 뭐라고? 받았어요. 맞았어? 네. 배드 스펠러. 자, 캐릭터 4개 외운다. 1번이 뭐니 원래 캐릭터가? 얘 원래. 등장. 그렇지, 등장인물.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인격. 세 번째, characteristic. 스틱. 써줄까 그냥? 캐릭. 뭐 잘못했어? characteristic. 이거 뭐야? 특징. 자, 요 3개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뭐? 문자. 문자가 뭐예요? 문자, 그 캐릭터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문자가 뭐예요? 레터야. 알겠니? 레터. 알파벳 A, B, C, D. 자, 등장인물, 그 다음에 인격, personality,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이렇게 4가지 뜻을 알아.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인격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가치들을 배우지 않는다. 어떤 가치? 확고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들을 배우지 않는다가 아니라 못한다 이런 게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by ing 동그라미 쳐놓고 by ing는 뭐야? 뭐뭐 함으로써 이게 원인이야.
그죠? by being told 하면 뭐라고 그래? 들음으로써. 근데 앞에 simply가 있지. simply는 뭐니? only. 듣기만 하면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어떻게? simply by being told를 뭐라고 해석해? 듣기만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듣기만 하면. 뭐에 관해서? about them. them이 뭐야? 어? 부모들에 대해서 들으면 듣기만 하면요? 가치들. 가치. 그죠? 가치들에 대해서 야 이런 게 올바른 가치야. 정의로워야 돼. 이런 말만 들으면 애들이 배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They learn by seeing. 보세요. 아이들은 배워. 어떻게 해서? 봄으로써. 뭘 보냐? The people around them act on uphold those values in their daily lives 했어요. 자, see 보는 건데 얘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래서 뒤에 뭐 있니? act on하고 uphold 밑줄 그어놓고 act on, uphold는 둘이 1, 2번 병렬하고 걔들은 동사 원형. 그렇죠? 그럼 act on과 uphold는 누가 하니? people이 하는 거죠. 자, 그럼 됐죠? 정리 끝났죠? 그럼 아이들은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봄으로써 배워. 뭘 보냐면 자기들 주변에 있는 대비 누구야? 아이들이야.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act on. 어떻게 뭐야? 뭐뭐에 맞춰서 행동한다. 쓰세요. 뭐뭐에 맞춰서,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뭐에 맞춰서? 도주가치, 도시 밸리죠. 그런 가치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봄으로써 배운다고. 알겠어요? 근데 언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알겠죠? 그러므로 show your child, 너의 자식에게 보여줘. 뭐를? 훌륭한 본보기를. 뭐의 본보기? of life. 삶의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줘. 어떻게 해서? your action, 너의 행동으로.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we can show our children that, 됐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뭐를? that 이하라는 것을. that 접속사죠. 우리가 뭐 한다는 것을? we respec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We can show them our compassion and concern when others are suffering. And our own self-discipline, courage, and honesty as we make difficult decisions. 여기서 병렬 찾아봐. 뭐와 뭐가 병렬했니? 표시. 표시. 그건 당연한 거잖아. Our convention and concern 1번. 2번. Our own self-discipline, courage, theory. 아니, honesty. 이게 2번. 알겠어요? 그 두 개가 병렬했다고 보는 거야. 자, we can show. 우리는 them 누구야?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뭐를 보여줄 수 있냐면 우리의 동정심을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어. 알았어? 뭐 할 때? When others are suffering. 자, suffer 밑줄 그어놓고 suffer 밑줄 그고 suffer가 suffer 뒤에 명사가 있으면 suffer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experience에서 그러면은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퍼 뒤에 명사가 없으면 고생하다, 악화되다, 악화되다 이렇게 써요. 고생할 때 다른 사람이 고생할 때 우리의 동정심과 우리의 관심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뭘 보여줄 수 있어? Our own self-discipline. self-discipline. 디스플린이 뭐니? 훈육, 훈련 이런 거야. 자기 훈련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자제력. 자제력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어. 언제? as 뭐뭐 할 때. We make difficult decisions. make decision이 뭐야? 결정을 내리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3번까지 끝났고요. 자,